네,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당선인 강경숙입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교원노조, 교원단체, 교육연구단체와 함께 교육부의 부실하고 일방적이며 급조된 AI 디지털 교과서 사업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전희영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위원장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교사노동조합 연맹 정책처장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천경호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이십니다.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임유원 조국혁신당 서울시당 위원장 겸 교육특별위원회 준비위원이십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0일 교육부 주최 교실혁명 선도교사 연수 대상자 선정 결과라는 AI 디지털 교과서 교사 연수 준비 과정에서 교사 1만 명 규모의 민감한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대형 사고가 터졌습니다. 이 개인 정보에는 교사의 성명, 학교, 핸드폰 번호가 들어 있습니다. 준비도 안 된 AI 교육을 마구 밀어붙이더니 디지털 작업이 기본도 못하는 교육부입니다. 24일 보낸 교육부의 사과문은 더 과관입니다. 연수 대상자들에게만 심려를 끼쳐드렸다고 한 점, 일부 시도교육청에만 암호가 미설치되었다고 한 점, 엑셀 시트가 숨기기 처리가 되어 있어서 개인정보가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한 점, 현재까지 추가 신고는 없다고 한 점, 파일 삭제 및 유출 방지 서약서를 진구한다고 한 점 등은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유체 이탈 화법의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입니다. 사과문에 교육부 장관의 이름은 없고 피해 접수 연락처만 있습니다. 교사 1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은 너무나 쉽게 보는 안이함의 그치입니다. 교육부 장관이 나서서 교원들은 물론 개인정보의 소중함을 실천하는 학생, 학부모, 국민 모두에게 사과하십시오. 책임자를 처벌하고 신뢰 높은 사후 대책을 마련해야 할 사안임을 분명하게 교육부 장관에게 경고합니다. 1만 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 손해배상 책임에 따라서 정보 주체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일입니다. 이 규정은 재판 과정에서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고의 과실을 입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원노조와 교원단체는 정보 유출이 된 선생님들과 함께 이 부분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안은 교육부가 특별교부금으로 벌인 교육부 주최 첫 AI 디지털 교과서 교사 연수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4월 22일부터 있었던 AI 디지털 교과서 교장 교감 연수입니다. 부산교육청은 5성급 호텔에서 1,343명 연수생을 대상으로 13만 원짜리 밥값 총 1억 7,459억 원이라는 돈을 썼습니다. 전체 2억 5,500만 원 연수 비용 중 70%를 식비로 쓴 것입니다. 이 예산은 작년 국회에서조차 제대로 논의 없이 추진된 세입 예산안 부수 법안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안 법률안으로 교육부의 올해 기준 5,333억 원 규모의 특별교부금이 추가되었습니다. 특별교부금 재원이 내국세분의 3%에서 3.8%로 상향되면서 교육부는 3년간 마음껏 사용 가능한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이 중 교원의 AI 교수학습 역량 강화 사업에 총 3,818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이 사업을 전체를 기획하고 추진하는 교육부와 부산교육청은 여기에 대해 어떤 조치와 해명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작년 국무조정실은 공공기관 회의 시 고급호텔 사용 자제 방침을 공문으로 내려보낸 바 있습니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공공기관 회의비는 2, 3만 원 정도의 수준입니다. 교육부 장관과 부산시 교육감은 이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교육부는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지원의 일환으로 23년 7, 8월 2개월간 선도교사 395명 연수에 특교 30억 원을 썼습니다. 1인당 약 760만 원의 재정을 쓴 것입니다. 최근 5년간 교원 연수 평균 예산은 1인당 약 27만 원이었습니다. 27배 이상입니다. 균형 있는 교육 추진 관점에서도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교육부는 작년 6월 8일 AI 디지털 교과서 추진 방안을 발표하면서 2025년부터 수학, 영어, 정보, 국어 교과의 전면 도입을 선언했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를 개발하기 위해 교육부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학습 데이터를 디지털 교과서 개발 업체에 우선 제공합니다. 2025년부터 디지털 교과서를 사용한 학생들의 학습 데이터도 수집해서 디지털 교과서 개발 업체에 제공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UN 아동권리협약 일반 논평 25호에서 제시한 디지털 환경과 관련된 아동의 권리는 단지 사용자 요구를 반영하고 편리한 이용을 위한 디자인 차원에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아동이 처할 수 있는 위험과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도입한다고 한다면 현재 6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태입니다. 교육부가 공개한 예상 일정대로라면 5월 말은 이미 AI 디지털 교과서 개발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개발된 것입니까? 교육계도 국회도 아무도 모릅니다. 개인정보 유출과 예산 사용에서 보듯이 사회적 합의는 물론 교육적 논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마구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 사업은 급조, 부실, 일방적인 사업의 대명사가 될 것입니다. 교육부에서 위탁받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추진에 대해서도 이미 적지 않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예로 23년 7월에 공고한 20억 원짜리 AI 디지털 교과서 로드맵 ISP 연구는 왜 홈페이지에서 안 보이는 것입니까? 어떻게 반영된 것입니까? 학교 현장에서는 이런 비아냥이 떠돌고 있습니다. 어떻게 미래 용어인 AI와 과거 용어인 교과서가 결합하지? 에듀테크 교육 프로그램이 어떻게 교과서가 된다는 거지? 지금도 스마트폰과 스마트 기기로 문제인데 초등 3, 4학년까지 해야 돼? 500만 명이 넘는 학생과 교사의 개인정보와 학습정보를 누가 지키지? 민간 에듀테크 기업들과 가까웠던 아시아교육협회 출신 교육부 수장이 이래도 돼? AI가 우리나라 교육 문제를 지금보다 더 어렵게 만드는 거 아니야? 요한 하리가 쓴 도둑맞은 집중력을 보면 화면을 통한 읽기가 정신없이 화면을 넘기면서 대충 훑어보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54개 연구 결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면보다는 종이로 읽을 때 더 잘 이해되고 깊은 생각을 이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긴 글 읽기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는 우리 학생들입니다. 진정 학교에서 마저 이 능력을 더 약화시키는 일을 해야 할지 조금 더 신중하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왜 선진국들이 AI 디지털 교과서를 서둘러 안 만들거나 심지어 학교에서만큼은 자제하거나 금지시키려고 하는지 성찰할 때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학습정보 수집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AI 디지털 교과서 추진 방안에 따르면 4가지 분야인 개인 특성, 학업 성취, 메타인지, 학업 흥미에서 12개 항목의 24개 이상의 학습 정보를 수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보들 모두 쉽게 관리되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학습 정보입니다. 특히 개인 특성과 관련된 사회문화적 배경인 지역과 성별은 물론 설문조사 정보도 중요합니다. 정서와 심리정보인 좋아요와 같은 정보 또한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입니다. 심지어
올해 1월 8일에 공고한 내용을 보면 교사들에 의한 학습 재구성 활용도와 관련된 정보도 수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200억 원 규모의 학습 데이터 활용 체계 구축 사업의 제안 요청서 안에 들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 최초로 국가 단위에서 학습 데이터를 수집한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된 윤리 기준을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50여만 명의 교원들은 물론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어떤 교원단체와 이와 관련된 협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학습 정보와 연결된 학생들의 정보는 570여만 명에 이릅니다. 도대체 누가 어떻게 책임지는 것입니까? 교육부는 답변하십시오. 챗GPT를 개발한 샘 울트먼 오픈 AI 최고 경영자는 미국 상원 인공지능 청문회에서 AI 시스템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사용되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이 원치 않는다면 언제든 쉽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지울 수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는 기업들이 AI를 채용해 활용할 경우 채용 결과가 성별이나 인종 등에서 편향되지 않았는지 여부를 평가해 매년 공개하는 규제를 2023년 7월 발표했었습니다. 채용 AI 프로그램을 개발했던 대기업들이 이를 결국 폐기했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할 사안입니다. AI를 학습시키는 과정에서 투입된 데이터들이 인간들이 지닌 성별, 인종적 평양성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AI는 단언컨대 신이 아닙니다. AI는 투입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패턴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인간의 편향성을 그대로 학습하게 되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가 공공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과 교사 사이에서 만들어진 소중한 학습 데이터를 국가가 이렇게 마음대로 수집하는 것이 타당한지 더 논의해야 합니다. 사회적 합의 사안입니다. 미래를 위해서라도 차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대통령령으로 너무 쉽게 개인정보를 모을 수 있도록 하면 안 됩니다. 비동의 방법이나 보관과 폐기 절차 확인에 관한 내용도 꼭 필요합니다. AI 디지털 교과서 추진에 있어서 사각지대와 취약계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더 고민하고 보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특수교육 대상자는 2023년 기준 전체 학생의 1.9%밖에 되지 않습니다. 선진국 중 가장 낮은 비율입니다. 선진국의 특수교육 대상자 중 가장 높은 비율의 장애는 학습장애입니다. 우리나라는 2023년 기준 학습장애 학생이 1,037명입니다. 특수교육 대상자의 0.9%입니다. 그렇게 보면 전체 학생의 0.02%만 학습장애를 가진 특수교육 대상자인 것입니다. 이에 반해 미국은 3.6%의 학생을 학습장애로 진단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를 추진한다면 이 문제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교육부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AI 디지털 교과서를 추진하면서 느린 학습자인 경계선 지능을 가진 학생들에 대한 고려도 반드시 갖춰진 상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국 인구의 14%가 느린 학습자에 해당하는 경계선 지능에 있다고 합니다. 많은 경우 느린 학습자를 게으른 학습자로 비난하기 쉬운 상태입니다. 약자를 배려하지 않고 경쟁에서 이기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 교육의 모순과 편향이 공공학습 데이터로 그대로 수집될 수 있습니다. 이런 공공학습 데이터로 개발된 AI는 느린 학습자나 학습 장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에게 더 큰 절망감을 안겨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교육부는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교육부에 규탄하며 요구합니다. 첫째, 1만 명 교사 개인정보 유출건에 대해 교사는 물론 학생, 학부모, 국민에게 대통령 장관이 직접 대국민 사과하고 책임자는 즉각 처벌하십시오. 둘째, 학생과 교사라는 교과서 주체를 무시하고 부실, 급조,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AI 디지털 교과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선진국 벤치마킹과 공론화를 추진하십시오. 셋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요인 평가를 즉각 실시하도록 하고 학습 데이터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범부처 대책을 수립하십시오. 넷째,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관하여 여야, 국회 교육위원과 교원단체는 물론 학생단체, 학부모단체,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 등을 포함한 사회적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논의를 시작하십시오. 이상입니다.